자,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인 물리학 14주차 내용 관련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된 내용들은 앞에서 여러분들 이제 들었겠지만 지난번 이제 과제 관련된 설명들을 하고 이번 주 이제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과제는 따로 없지만 이 토픽 6시와 D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들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들은 화학 평형이라는 것들 중에서 화학 전지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것들을 앞에서 배웠던 포텐셜이라는 개념들, 즉 연력학적인 성질들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극 포텐셜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전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왜 그러면은 앞에서 배웠던 화학 포텐셜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가를 보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포텐셜 어떤 물질의 어떤 포텐셜을 하는 것들 그리고 활동도 계수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 연력학적인 원리에다가 전체적인 이제 디테일을 더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전지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 리액션을 대해서 이게 평형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전지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화학 전지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때 화학 전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 이온이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이온 전도체가 가지는 이제 전해지려고 하면 이게 용액 상태인 액체 또는 고체 상태로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극과 양극에 있는 그 두 전극 금속 전도체가 이 각각에 담겨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갈반의 전지 뒤에 나중에 다 그림을 보여주겠지만 미리 잠깐 설명하면 갈반의 전지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자발적인 산화하는 반응, 레독스 반응이라 하는데 산화하는 반응 자체가 일어나는 전기 분해 반응을 이릅니다. 전자이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뭐다? 이런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전자가 이동하게 되죠, 그죠? 그런 형태의 한원이 일어나는 형태로 이제 음극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전체적인 갈반의 전지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되어 있는 게 전해 전지. 이 화학계에다가 일단 일반적인 전기를 통과시켜서 그때 발생한 전위 차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만드는 비자발적 변화의 전기 분해 반응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기 분해 전지라고 하면은 바로 전해질 전도 동안에 전기에서 일어나는 반응 또는 전해질 용액을 통한 이온들의 흐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형태들에 이제 관련돼서 각각의 그 각종 전극에 대해서 한번 이 종극에 대해서 보게 되면 밑에와 같이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금속과 그리고 금속 이온에 대한 전극 종류가 있을 수가 있고 기체 타입으로 될 수도 있고 할로겐 형태, X라고 할로겐 형태고 그다음에 금속과 불용성 형태의 염 이란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말하는 산화 환원 반응인 레독스 반응에 대해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면 각각의 반응, 즉 반반응이라 그러는데 이건 하프 리액션이라는 것은 반반응이라 그러고 레독스 커플이라고 하는 것은 산화 환원되는 때의 쌍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각각을 이룰 때 이 기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각각이 다 전자가 되어 있죠, 그죠? 자, 이 반응을 통해서 다시 솔리드화되고 전자가 이동하는 형태들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산화와 한원이 뭐냐? 우리가 이것들이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산화라는 것은 어떤 한 종으로부터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 떨어져 나가는 변화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환원이라는 것은 한 종으로부터 전자가 더해지는 또는 과해지는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한 종으로부터 다른 한 종으로 전자가 트랜스퍼 이전되는 반응을 갖다가 나타내는데 두 화는 반반응 아까 말했던 반반응이 하프 리액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제 전자를 이제 얻게 되는 개념들을 얘기하는데 그때의 차로 산화하는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화하는 쌍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한 하프 리액션에서 환원된 물질과 산화된 물질들을 이야기하는 거 앞에서 봤던 이게 레독스 커플이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산화하는 쌍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산화 반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일반적으로 이 쌍을 이야기할 때 산화하는 쌍을 이야기할 때는 결국에는 이
형태로, 그러니까 몇 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산 OX 여기에 물질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레독스 형태가 돼서 사실 반을 부을 때 산화 한원이라고 해가지고 레독스 반응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반응의 형태에 보면 반응 가중비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Q라는 것으로 나타내는데, 그때에 여기서 이제 나타내는 게 뭐냐면 전극 격실의 조성을 나타내는데 이제 유용한 형태의 값이 되고, 또한 전체적인 반응에 대해서 그것과 이제 비슷하게 정의되나 전제를 나타내지 않는 형태의 것이다라는 것들로 정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예를 하나 보면 산소와 가스 형태 산소와 그리고 수소의 액큐스 형태의 담겨져 있는 형태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전자를 내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A 플러스가 이제 아래쪽에 위쪽에 있어야 되는데, 자, 이때에 자 물이 생성되는 반응 가중비를 계산을 하면 결국에는 자 생성되는 형태들이고 반응되는 형태들이죠, 그죠? 생성과 반응이고 각각에 대한 값들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물의 활동도를 자체를 갖다가 보면은 이제 근사적으로 이제 1로 놓았기 때문에 산소는 완전 기체랑 같은 형태로 됐기 때문에 이거를 뭘로 놨다? PO2 오버 P 세타 형태로 나타내서 이걸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반반응 하프 리액션과 전극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자, 전극에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가 이 그림들을 잘 여러분들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바로 갈바니 전지안에서의 어떤 그 자발적인 반응들 이야기하는데, 옥시데이션이 되고 그럼 보면은 음극의 플러스 부호의 형태가 플러스, 이게 잘 헷갈리면 안 돼요. 음극의 플러스 부호의 형태면 이게 전자죠. 전자가 전지 안으로 들어가는 전극을 표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양극의 부호인데 양극의 마이너스 부호가 양극의 마이너스 부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자가 전지를 빠져나가는 전극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이 형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양극에 빠져나가는 거 마이너스, 그리고 음극의 플러스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화가 일어나는 전극이라 하면 앞에서 봤듯이 산화가 일어나는 전극이라 하면 양극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환원이 일어난다, 환원이 일어나면 뭐다? 음극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되면 음극. 자, 아까 앞에서 말해서 환원이 되면 전자를 잃는 거에서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영어에서 캐소드라고 하는 것은 음극을 이야기하고 에너드라고 하는 것은 양극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외에 이제 그 전지들을 보면 전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극들의 그 특징이 보면 전극이 하나의 전해질을 공통으로 갖는 경우가 있고, 또는 다른 전해질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전극을 가진 경우에는 우리가 단일 전지,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처럼 이 지금 전해질이 하나의 같으로 같이 들어있죠, 그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같이 갖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격실을 다르게 갖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 아예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가 되면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단일 전지도 있고, 그 다음에 전해질 농도차 전지 또는 전극 농도차 전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 전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왼쪽에 보이는 게 다니엘 전지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젤리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의 염다리로 연결된 형태들인데, 자, 다니엘 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전극이에요. 하나의 전극에서 산화, 한원, 쌍이 인성되고, 다른 거에서 또 쌍이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다시피 그림을 보면 하나의 전극에서 여기 지금 보면은 지금 뜻이 Z는 이과에서 이게 지금 플러스 2가 아니라 2 플러스 형태고, 요 안에서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음극에서도 구리에 이 전극에서 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징크가 있고, 그 다음에 징크 설페이트 솔루션이 들어가 있는 형태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포러스한 형태의 포트를 통해서 이동을 한다는 거고, 전해질 상태에서.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뭐다? 커퍼 설페이스 솔루션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지의 역할로 한다 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격실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여기는 징크 설페이트에 담겨져 있는 거고, 여기는 커퍼 설페이트에 담겨져 있으니까 다른 형태의 전해질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지금 왼쪽은 지금 징크 설페이트 솔루션이 들어있는 거고 오른쪽은 카퍼 설페이트 솔루션이 들어있고 이거를 뭐도 서 브릿지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형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이 이제 전해질 농도차 전지라고 하는 것은 전극 격실이 전해질 농도만 서로 다르고 이제 나머지 형태들은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극 농도차 전지라고 하는 것은 전극 자신들이 서로 다른 농도, 예를 들어서 전지가 압력이 서로 다를 경우에 다른 두 기체 전극 또는 농도가 다른 두 아말감 전극으로 형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액체간, 액간의 접촉 포텐셜이라 해가지고 E1J 형태로 나타내는데 액간 접착 포텐셜은 뭐냐면 앞에서 봤던 다니엘 전지가 있죠, 그죠? 다니엘 전지에서 서로 다른 두 상이한 전해질 용액이 접하고 있는 전지의 같은 경우에 그 두 용액의 계면 사이에서 나타나는 포텐셜 차가 추가로 더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뭐라냐면 액 간의 서로의 그 전해질 간의 접촉 포텐셜, 즉 그 포텐셜 차를 액간 접촉 포텐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되고 이때 전해질 농도차 전지라고 했을 때 항상 이런 형태의 그 접촉을 가지게 되고 전극 농도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단 이제 염달을 통하게 되면 이러한 전이 자체를 줄일 수가 있어서 양 끝에서의 액간 접촉 포텐셜이 묽은 용액의 농도에 비해서 거의 무관하기 때문에 상쇄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봤던 이 두 가지의 차이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지에서 이제 각각 기호를 보여줄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수직선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수직 점선이 있고 그다음에 이중 수직선이 있는데 각각이 뜻하는 게 뭐냐면 먼저 그 산화가 일어나는 격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뉘어져 있는 격실의 금속과 또 환원이 일어나는 금속 격실에서의 금속 순서대로 표기를 하되 어떻게 표시하냐면 자 지금 극성에 대해서 그 전거에 대해서 이제 있죠 전거에 대해서 했는데 자, PT가 솔리드가 되겠죠. 촉매 형태로 되는 PT가 있고 수소 가스 발생하고 그다음에 염이 뭐다? HCl 돼 있고 AG 솔리드가 있고 AG 솔리드 형태 되는 형태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기도 하고 이게 지금 뭐다? 상간의 경계 솔리드 가스, 액큐스 솔리드 상간의 경계를 만드는기도 하고 그다음에 액간의 접촉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액간의 접촉이란 거는 요 지금 요 액과 요 지금 안에 있는 액이 그 접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표시를 어떻게 하냐? 여기는 뭐냐? 상간의 경계이기 때문에 그냥 솔리드 액큐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액간 접촉은 요 수직 점선 지금 징크 설페이트와 관련된 부분들하고 카퍼 설페이트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다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접촉적인 전위가 제거되었다 믿어지는 계면 즉 그게 없을 경우 즉 염다리로 거의 무시 가능할 경우에는 이중 수익선하는 거예요. 아까 봤던 염다리가 지금 이게 있으면 아 염다리 겹쳐져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 형태들은 이제 경계고 상의 경계 그리고 염다리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 기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액관 접촉 전이가 제거되었다 여겨지는 전해질 염도차 전지에서는 염다리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중 형태의 수지선이 들어가게 되고 각각의 경계 상경계가 나타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전지 포텐셜이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 포텐셜이라는 내용들을 보면 자, 갈반이 전지에서 나오는 전류라고 했을 때 전지 안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자발적 반응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런 전지 반응이라 한 건 뭐냐면 전지의 오른쪽 전극이 음극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전극 격실에서 무슨 반응이? 환원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전극이 실제로 음극일 때는 원래 우리가 표시된 그대로의 전지 반응이 이제 자발적 반응이 되고 만약에 왼쪽 전극이 음극이 될 때는 역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역방향 전지 반응.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지 기호에서 해당하는 전지 반응을 나타내려면 우선 오른쪽 환원 반응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왼쪽 환원 반응을 빼주는 형태가 됩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의 반응에서의 전자수를 갖다가 동일하게 맞추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먼저 쓰면 이런 식으로 쓰고 그리고 왼쪽에 대한 반응 쓰고 나서 전체 전지 반응은 이 두 가지를 합친 즉 이 형태로 적어준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오른쪽 반반응 먼저 그리고 왼쪽 반반응해서 그걸 빼는 형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빼주는 형태로 하면은 된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전지 포텐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전지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널스트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제일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널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흔히 뭐 널스트 또는 네른스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른스트, 뭐 널스트, 네른스트라고 하는데 네른스트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그 전지가 화학 평형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평형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던 거 아직 밸런스 맞춰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의 전지 반응에 의해서 전자가 외부 회로를 통해서 쭉 흐르게 되고 따라서 전지가 전기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전자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진 어떤 양의 전자 이전에 의해서 행해지는 전체적인 일의 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두 가지 전극 사이에 포텐셜 얼마만큼 차이 나는가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전극 사이의 포텐셜 차이. 그거를 여기서는 E 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포텐셜 차가 크면 당연히 두 전극 사이를 이동하는 그 일정 수의 전자가 많은 양의 전기적인 일을 할 수 있고 만약에 포텐셜이 작다고 했을 때는 같은 수의 전자가 소량의 일만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지 반응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전지는 일단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고 포텐셜 차이가 일단 0이 된다고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결국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표시를 클 때, 작을 때, 0일 때를 포텐셜 차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포텐셜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작다라고 하는 것은 소량의 일만 할 수 있는 거고 포텐셜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지 반응이 평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실은 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이 할 수 있는 최대 비팽창일, 즉 전기적인 일이라고 했을 때 요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그래서 일정한 온도하고 일정한 압력하에서 이제 이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최대 비팽창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토픽 3에서 배웠지만 결국에는 델타 G 깁스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주어집니다. 그래서 전기화학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비팽창일이 전기적 일과는 동일하고 또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전지이고 또 델타 G라고 하는 값은 결국에는 전지 반응의 깁스 에너지와 그리고 델타 RG라는 값의 그 값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1이라는 것은 최대 1은 변화가 가역적으로 일어날 때에 행해지게 된다라는 것들로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최대 1은 변화가 가역적으로 일어날 때는 이제 가역적으로 일어날 때 이제 행해지기 때문에 전지가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측정을 하고 전지의 연력 극적인 성질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전지를 갖다가 비가역적이 아닌 가역적으로 작동시켜 가지고 맥스 W 맥스 즉 최대 1이 나오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 반응 깁스 에너지 아까 좀 델타 RG라고 되어 있는 반응 깁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RTLNQ를 통해서 반응 혼합물 조성에 의존한 성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 델타 RG라고 하는 리액션 깁스 에너지라는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성에서 가역적으로 이제 전지를 가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 만족시키려면 전지 포텐셜을 갖다가 대립하는 전원의 포텐셜과 균형을 이루게 하면서 이 전지 반응 갖다가 비가역적이 아닌 가역적으로 일어나게 해서 조성을 유지시킨 다음에 전류도 거의 흐르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전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지만 실제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때 측정하게 되는 포텐셜 차이를 갖다 뭐라고 한다? 전지 포텐셜 그리고 이 셀이라고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봤던 이 전지의 어떤 반응 깁스 에너지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전지의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들은 서로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전지 포텐셜하고 과연 반응 깁스 에너지는 어떤 형태의 그 관계를 가지는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르스트식에 보면 그 기본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전지 반응에서 깁스 에너지와 전지 포텐셜 사이 관계를 가는 그 우리가 이제 식을 유도를 하게 되면 자 결국에는 전지의 어떤 반응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아주 그 반응이 적게 일어날 때에 지금 요 형태 넘어가 보면
결국 앞에서 말했던 건데 결국에는 전지 포텐셜과 반응 깁스 에너지 사이에서 관계를 봤을 때 결국 일정 온도와 일정 압력에서의 형태에서 아주 적은 양의 그 델타 제타만큼 진척이 될 때의 깁스 에너지 변화량을 갖다가 우리가 구해내면 결국에는 그 깁스 에너지 변화라는 형태를 보면은 결국에는 그 반응 깁스 에너지 하고 그다음에 이 미소화기 변화는 델타 Z만큼의 값을 곱한 값이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로 우리가 맥스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즉 정기적인 일을 말할 때는 이 값 자체가 이제 아주 미소하게 지금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조성 자체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델타 Z라고 하는 것만큼의 반응이 진행이 될 때 델타 제타만큼의 그 전자가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제 이동 활성될 일을 하겠죠. 그때 이 변화 시에 두 전극 사이에 운반된 전체 전환량을 계산할 때는 자 -VFDZ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제 Z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양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전자 1몰 전체의 전하가 자체가 -2의 NA로 되기 때문에 결국 ENA는 F고 그래서 전체적인 형태들은 이런 식으로 전하량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 식을 잘 기억해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미소 전하량이라고 하는 형태 이 양 자체가 양극으로부터 음극으로 이동할 때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할 때 행해지는 일인 전하량과 그리고 포텐셜 차이 이 셀 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일에 대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이제 표현하는 것들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항상 그래프를 볼 때는 X축과 Y축이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지를 봐야 돼요. 자, X축은 뭐냐면 반응 진척도, 반응의 진척에 대해서 제타로 표시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깁스 에너지의 값에 대해서 표시가 됐습니다. 자, 보면은 넬스트식에서 형태를 봤을 때 앞에서 봤던 형태들이 있죠, 그죠? 이 값 자체가 전지 포텐셜을 말하는 것들인데 지금 그 이 전지 포텐셜에서 보면은 반응 깁스 에너지가 0보다 작을 때 반응 깁스 에너지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어떤 형태로 자발적으로 전지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때 전지 포텐셜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형태가 반대로 이어져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 자발적인 반응 에너지가 깁스 에너지가 0일 때는 이 형태도 전지 포텐셜도 0이고 그리고 여기는 반대로 되겠죠. 그래서 이 형태에 대한 이 값에 대한 이해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자발적 반응은 자발적 반응 깁스 에너지를 하는 것은 깁스 에너지가 감소되는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고 전지 포텐셜 1셀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1셀을 가지고 이제 했을 때 요 0보다 크다, 같다, 작다를 표시했을 때 0보다 크다고 하면은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전지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0보다 작다고 했을 때는 역반응으로 일어나고 0이 됐을 때는 반응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델타 RG 값도 0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전지 포텐셜과 그리고 전지 반응에 참여한 물질의 활동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도로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들이 있죠, 그죠? 이 반응 깁스 에너지와 관련됐을 때 결국 앞에 이 식이 나왔었고 그리고 표진 전지 포텐셜이라는 것들을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에서의 전지 포텐셜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결국엔 우리가 이제 그 네레스트 식이라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데 결국엔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냐? 결국엔 이 식은 적합한 전극을 선정함으로써 용액의 어떤 그 pH와 그 이온 농도를 결정할 수 있고 반응물과 생성물이 표준 상태일 때의 모든 활동들을 갖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셀 값을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여준 거 보면은 자 이전되는 전자의 수가 서로 상이한 전지 반응들의 경우에서 반응의 가중비의 값에 따라서 전지 포텐셜이 달라진 거죠. 이게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온도가 만약에 298K일 때에 RT 오버 F 값이 25.69mV가 되고 따라서 수직축의 이 척도라는 것은 뭐다? 이 값들의 배수를 나타낸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를 지금 이제 되어 있는 건 평형 상태에서의 이제 전지를 보면 아까 말했듯이 평형 상태는 뭐라고 했어요? 0이죠, 0. 그죠? 평형 상태에서 Q 이퀄 K가 되기 때문에 평형에서는 뭐가 일어날 수 없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바니 전지들의 전극들 사이에서 전이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레스트기 시기에서 이 셀 자체가 0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Q하고 K 값이 같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이 식을 관계를 보면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평형상수와 표준 전지 포텐셜에 관련된 내용들이고 이 값들은 표준 전지 포텐셜 측정해 가지고 결국 뭘 구할 수 있다? 평형상수 값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표준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자, 갈바니 전지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그림으로 두 가지의 전극을 이제 결합시켜서 만든 것인데 각각의 전극마다 전기 전위에다가 다 기여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일 전극의 그 기여를 갖다가 측정이 불가능하지만 어느 한 전극의 전위를 갖다가 0으로 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모든 전극에 대해서 값을 갖다가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정한 것이 뭐다? 바로 표준수소 전극이라는 것인데 이거의 이제 전이라는 것은 모든 온도에서 다 0으로 짜다 놓는 거예요. 온도 상관없이. 그래서 표준수소 전극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SH라고 하는데 이때의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사용하면 결국에는 표준 상태의 수소 기체로부터 표준 상태의 수소인이 생기는 반반응 하프 리액션을 갖다 일으킬 수 있는 전극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수소가 있고 PT가 있고 이렇게 액큐스의 형태로 됐을 때 표준 전위 규약이라고 하는 것이 되고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은 자 AG 플러스 AG 쌍의 표준 전위를 나타낸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다른 산화환상에서의 표준 전위 값을 오른쪽 전개게 되게 하고 표준 수소 전극을 왼쪽 전개되게 했을 때 보면 자 지금 PT 형태로 되고 이제 여기는 0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여기 수소와 은으로 되어 있는 것들 염화운에 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HCl과 Ag로 소출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결국에는 이 값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표준 수소 전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지에 대해서 이게 네레스터식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 값으로 정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요 값 자체가 0이 되고 요 값을 이제 이미 다 넣게 되면은 결국에는 요 값을 봤을 때 결국에는 몰루한 정도 영역에다가 이제 걸쳐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고 여기 지금 요 b 2분의 1승에 대해서 이제 도시한 다음에 b 값 자체는 이제 0으로 외삽을 하게 되면은 요 값에서의 절편값이 이제 이 제로 값이 된다. 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요 식은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만 되어진다로 정도만 이해를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그 식을 그래프를 보면은 각각의 이제 전지 포텐셜이 가지는 전지의 물리적 크기에 대해서는 무관한 즉 세기 성질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여주는 그래서 298K에서의 각각의 값들을 스탠더드 포텐셜 값을 보여주는 거 스탠더드 포텐셜 값들을 보여주는데 아까 말했지만 요거 0을 보여주게 되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위로 카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염원 같은 것들 각각의 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전지 포텐셜 실험값 구할 때 이용되는 도시대는 이제 외사법이라고 했는데 요때 아까 말했던 것들 즉 B 하프 2분의 1 값에서 0에서의 절편값이 이 제로값이 된다라는 것들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래프라고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전개화학적 서열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전개서열 보면은 두 쌍의 환원쌍 두 쌍의 두 산화 환원쌍이 있을 때 OX1, 레드1, OX2, 레드2라고 되어 있을 때 이 각각이 되어 있을 때 결국에는 이 전지 반응이라는 것은 레독스 반응이고 즉 자발적 반응 형태로 되려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응에서 레드1과 OX2를 환원시킴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결국엔 레드1이 OX2를 환원시키려면 연력학적인 경향을 갖게 되고 즉 낮은 것이 높은 것을 환원시킨다. 그래서 환원시키기 하는 형태가 되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각각에 보면은 요 형태는 마이너스를 값이 띄고 여기는 플러스 값이 띄는데 표준 조건에서 아연은 수용해성의 구리 이온을 갖다가 환원시키는 열역학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석한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그래서 금속 원소들의 수용해서 표준 전위 측정을 결과를 하고 측정 결과들이 보고 그 다음에 화학력을 순서대로 나타내므로 전개학적 서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보면은 이 경계는 이제 여기는 strongly reducing 줄어드는 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쪽은 강해지는 것 쪽을 이야기하는 strongly reducing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화 형태와 산화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기화학적인 뭐 서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금이나 백금이나 뭐 은, 순, 뭐 구리
그리고 뭐 수소가 이제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주석 뭐 이제 주석도 있을 수 있고 납도 있을 수도 있고 니켈이라든지 뭐 철, 아연 뭐 그리고 크로미움, 크롬, 뭐 알루미늄, 마그네슘, 소디움 뭐 다양한 것들이죠. 칼륨도 있고 그러니까 포타슘도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포텐셜을 이용한다 에 있어서는 이 화학적 서열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것이냐면 전제 포텐셜 자체를 이용해 가지고 반응에 일어나게 되는 평형 산수하고 그다음에 깁스에너지 변화, 엔탈피 변화, 엔트로피 변화들의 그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러한 성질들을 갖다가 이런 성질들이 이제 어떤 그 표준 값들을 결국은 어디서 이런 값을 통해서 이제 구해낸다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전기의 서열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활동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전지 속에 어떤 한 전극의 표준 포텐셜을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면 하나의 이온이 특정한 농도로 들어가 있을 때에 전지 포텐셜을 특정해 가지고 그 이온의 평균 활동도 계수를 갖다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우리가 다뤘던 그 한해드 전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한해드 전지는 사실은 뭐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몰랄 농도가 만약에 B라고 하면 그때 이제 HCl 수용에 들어있는 이온들의 평균 활동도 개수를 갖다가 요 형태를 통해서 이제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결국은 이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건데 이 식의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L랑 감마라고 된 형태에서 만약에 들어서 B 값은 주어져야 돼요. B 값이 주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 셀이라고 하는 값 자체가 주어져서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R과 T 값을 우리가 알고 있죠. 기타 상수와 온도 값을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포텐셜 형태의 값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 제로의 값을 구해낼 수 있어요. 이 제로 값이 얼마가 나오면 결국에는 몰란 농도의 어떤 평균 활동도 계수라는 값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n 가마 나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건 감마 값이죠. 그래서 감마 값을 즉 이 활동도 계수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형상수를 갖다가 결정하기 위해서 보면은 그 표준 포텐셜에 주로 어디 쓰냐, 즉 어떤 임의의 두 정글을 갖다가 결합해서 만든 표준 포텐셜을 갖다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전지 반응의 평형상수를 이제 구해내는 것인데, 즉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 셀이라는 것에서 이게 라이트 오른쪽을 이해하는 거고 왼쪽을 각각을 만든 다음에 그 앞에서 봤던 식, 즉 이 셀은 RT 오버 VF LNK 그리고 LNK라는 것은 VFE의 세타 셀과 오버 RT라는 걸 갖다 고쳐가지고 결국에는 이 식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식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보게 되면 앞에서 말한 것들을 이제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전제 표준 포텐셜이라는 것은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되고 온도에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여러 온도에서 전지 전위를 측정해서 온도 온도수 결정하게 되면은 바로 해당 전지의 그 반응 엔트로피 값을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반응 엔탈피를 구하면 엔탈피란 것은 이 엔트로피와 깁슨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통해서 구해내게 되면 결국에는 이 값을 측정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연력학적 성질 자체 이 세 가지 값들을 구해낼 수 있다라고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온 선택성 정극이라 하는 것들은 크게 뭐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지만 보게 되면 특정 용액이 들어있는 특정한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에 감응해서 전이 나타내는 정극들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pH를 측정하는 수조 정극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유리 정극을 이용해 가지고 구해낸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포텐셜의 pH에 따라서 포텐셜이 비례하게 되고 사용법이 수소 같은 기체 전극보다 훨씬 편리하고 그리고 사용 전에 pH를 알고 있는 표준을 고정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들에서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게 유리 전극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 형태는 이제 갈로멘 전극과 결합해서 사용이 되고 뭐 염다리 형태가 되어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은 우리가 사실 더 깊게 다루고 더 많이 내용들을 다룰 수도 있는 내용들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토픽 6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결국엔 전지라고 하는 것들도 하나의 화학 반응이고 그 화학 반응들을 결국에는 연력학적인 성질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 그 성질이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이거 했을 때 깁스 에너지라든지 다른 그 형태들을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이번 한 학기 너무 수고 많으셨고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들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